아까 말씀드린 그 책과 연결돼서 근데 요가 하면 이렇게 책을 많이 봐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자꾸 책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요가가 5,000년 역사 중에 이게 이제 철학이다, 문학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포괄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의 뇌와 생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라든지 그 스텝을 밟으셨던 분들이 지나온 길을 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습관이었는데요. 이게 이번 주 문화센터 마지막 그 종강할 때 주제이기도 했어요. 자, 가만히 좀 눈을 다 같이 감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눈을 감아보세요. 자, 지금 숨 쉬는 거는 습관적으로 쉬나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쉬나요? 침 삼키는 걸 한번 보세요. 습관적으로 하시나요? 의식적으로 하시나요? 몸을 움직이는 거를 한번 보시고요. 자세를 잡고 있을 때도 이게 습관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의도를 갖고 하는지 점검하세요. 눈의 움직임에 이제 집중합니다. 눈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하는지 습관적으로 하는지 점검합니다. 소리 듣는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듣고 싶지 않다 할 때 안 듣고 듣고 싶다 할 때 듣는지 잘 점검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24시간을 움직이면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문자를 쓰거나 카톡을 보낼 때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습관을 제외하고 오로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움직이는지 의식적으로 행하는지 점검합니다. 잠자기 전까지 습관을 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불편함을 무릅쓰고 내 습관, 욕망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는 움직임입니다. 초탈적인 움직임이에요. 욕망적 자아를 밟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불편하지 않게 그냥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합니다.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연다거나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그걸 해야지 하고 루틴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라는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으실까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고 24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마감하셨나요? 자, 이게 오늘 명상의 주제입니다. 눈을 뜹니다. 삶의 24시간 중에 나는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있을까요? 0%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걸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의 100%를 만족하시나요? 그래요? 없죠. 거의 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만 좀 넘어가면 살이 좀 더 빠질 텐데 이것만 좀 넘어가면 사람들과 관계가 더 좋아질 텐데 이것만 좀 넘어가면 돈을 좀 많이 벌 텐데 이것만 좀 넘어가면 하는 게 공부를 좀 잘해서 내가 뭐 학위를 많이 딸 텐데 뭐 기타 등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루에 몇 번을 그걸 넘어가시나요? 욕구를. 이건 아니야 하고 잡는 거. 자,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 요즘에 이제 아주 그 비밀스러운 수행법 중에 하나를 배우고 계세요. 아슈람 선생님들이 한 10몇 년 하시다 보니까 아슈람 선생님한테 아주 좋은 방법들, 아주 비밀스러운 방법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요만큼만 따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하는 요즘의 숙제가 뭐냐면 모든 상황을 보고 말하기 전에
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말을 해라. 이거를 말하면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를 보고 말하는 게 숙제예요. 매 순간. 아슈람 선생님은 하루에 2000번에서 3000번을 하신대요. 걸어갈 때, 숨 쉴 때, 할 때. 그러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의 말에.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려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막 얘기해요. 그냥 말이 막 그냥 줄줄줄 태어나 어쩌고저쩌고 뭐 희진씨 어쩌고저쩌고 그냥 계속 줄줄줄줄줄줄 말이 막 새요. 그리고 지금 당신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내 입장은 생각했나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주변 사람들이 첫 번째 나를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무시해요. 아이, 나는 안 돼. 아,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이게 그냥 쉬워. 난 원래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도 무시하고 나도 무시하게 돼요. 이게 말의 습관인데요. 말의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머리와 가슴의 습관이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머릿속과 가슴 속에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를 늘 모든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머릿속과 가슴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구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건 침묵이다. 근데 침묵은 말 안 할 거야. 이게 침묵이 아니다.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고 침묵도 아니고 감정의 폭발이다. 이거를 문화센터 수업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이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경우 아침에 눈 떠서 주무시기 전까지 발바닥에 막 피가 날 정도로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말이지만 말이 아니에요. 그건 돕기 위한 거죠.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해? 그러면 그냥 막 몰라요. 그냥 말이 막 흘러나가요. 근데 내가 물어봐요. 그럼 가만히 입 닫아요. 뚱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정말 미움받아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아요. 이거는 나 그를 알아서 누구를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자연의 흐름에서 그를 찾지 않는다고 장자가 얘기해요. 이 장자의 얘기예요. 안 찾는다. 아무도 안 찾는다. 그러면 그는 외로워진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거 무슨 책 파는 사람 같은데 이게 예언자 여기서 다 얘기할 때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나눔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파트도 있고 그걸 녹여내서 아까처럼 이렇게 녹여내서 말하는 파트도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한다는 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여는 건데 나는 24시간 동안에 어떤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가장 안 좋은 거는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 안 좋은 건 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 거짓말과 똑같다. 합리화는 뭐냐면 알면서 내가 막을 치는 거예요. 그거는 알면서 막을 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슴에 화살을 꽂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에 대한 미움과 거짓말시키는 사람의 미움은 거의 맞닿아 있거나 합리화시키면 더 꼴보기 싫다. 오히려 계속 말을 아니라고. 합리화는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냥 내가 아니라고 덮는 거예요. 이게 폭이 더 넓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사회의 낙오자가 돼요. 한 번에 받아들인다는 건 어떨까요? 순수함이 밑바탕이 돼요.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순수함 때문에 내가 많이 쌓게 되고 발전하게 돼요. 그럼 지금 이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습관에서 온다고 봐요.
아주 오래된 습관, 삶의 습관. 자, 그러면 신체의 움직임을 볼게요. 신체의 움직임을 볼 때 이렇게 별로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겠죠. 뭐 팔다리의 비율이나. 그런데 움직임이 우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지적이고 조용하면서 고요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는 연예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처음에 볼 때는 외모가 별로야.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잘생겼다고 느끼고 예쁘다고 느낀데 계속 움직여요. 특정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목 하고 막 다리 떨고 손 떨고 어때요? 다리 꼬고 어떤 느낌이죠?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걸 한 번에 뭐라 그랬냐면 다리 떨면 복 나가 손 떨면 복 나가 복 나간다는 건 사람들의 믿음이 끊어진다. 이것도 신체적인 움직임도 우아한 정신세계와 우아한 심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의 소리와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대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오롯하게 내가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떨고 계속 움직이고 이런 건 뭐라고 보이죠? 욕구 불만의 상태.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그건 쓰레기예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나누지 않고 말하는 말은 어때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순간을 참지 못해서 막 떨어뜨리는 말은 어때요? 그건 쓰레기예요. 그 말에는 냄새가 나요. 그럼 사람들이 그 냄새 나는 건 본능적으로 피해요. 그게 거짓말과 합리화. 한 번에 인정이 되나요? 잘못한 게? 그게 가능하면 합리화는 벗겨진 상태예요. 순수한 상태. 정말 크게 잘못했어요.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뭐 경제인들이 뉴스에 나왔어요. 진심으로 한 번에 죄송하다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인기가 폭발할걸요? 정말 오열하면서. 근데 거기에 나와서 합리화시켜요. 어때요? 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다가 팔다리도 막 떨고 막 몸을 이래요. 진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습관이 0%인 거예요. 이거를 내 삶의 습관의 뿌리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말을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야, 저 정도면은 참지 못하고 몸을 움직일 텐데 근데 고요히 있어요. 그 인내심만으로 이미 그 사람을 믿어요. 독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감정적으로 욕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합리화시키고 넘어가고 싶을 상황인데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거의 뭐 이렇게 그 원자탄 터지듯이 쫙 터져서 주변에 이렇게 향기가 똑같이 나눠져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내가 쉬지 않고 말하고 쓰레기 같은 말과 행동으로 나를 채우면서 그 욕구를 막 만족시키기 위해서 뿜어내는 그 방귀 같은 것, 인내심이 없는 그 순간이 더 행복한가요? 아니면 이를 악물고 참고 움직임이 찾아왔을 때 고요해지고 말이 찾아왔을 때 고요하려고 노력하는 그 인내심이 더 행복한가요?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니? 그냥 말해. 답답하지 않니? 흔들어. 답답하지 않니? 그러면 뭐가 재밌는데? 라고 하고 그걸 만족시키라고 하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불행의 씨앗이고 그거는 완전히 터지게 돼요. 근데 독할 만큼 참고 정말 독할 만큼 나를 제어하면 그 순간이 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거는 나한테 정말 큰 행복의 씨앗이 돼서 돌아오게 돼요. 삶의 습관 중에 나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제어하고 있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걸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불편했다면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찰나생멸한다는 부처님 불법과도 맞닿아 있지만 모든 철학사에도 나와요.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화되는 걸 얼마나 많이 점검하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요? 그 기준은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 나를 만족시키고자,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습관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바꾸는데 그래, 말도 바꿨어요. 행동도 바꿨어요. 그리고 내가 근육도 만들었어요. 좋은 음식도 명상하듯이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난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도 해요. 그리고 3시간, 4시간씩 가만히 고요히 앉아있고 저녁에도 이제 명상을 해요. 습관을 바꿨다고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적인 삶인가요? 마지막으로 나눔이 없으면 삶은 발전하지 않는다. 계산적이지 않은 나눔이 없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근데 뭔가를 주고 이렇게 은근히 바래요. 뭔가를 주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좀 오기를 은근히 바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줘요. 막 제가 없어도 바라는 게 보이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은 업을 쌓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정말 많이 나눠주고도 주면 진심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또 줘요. 왜냐면 착하니까. 바라는 분이 받아갈 때는 마치 꼴깍 넘어가서 그 욕심을 그냥 자기 몸 안에 쑥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고마운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그건 말로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진심으로 원치 않는 분은 그 눈빛과 거기서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진심이 느껴지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또 주게 되죠. 나는 어느 쪽인지를 봐야 돼요. 내일은 먹고 당연해. 내가 그 전에 이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받아도 돼. 내가 줄 때보다 더 친절하게 안 주네? 그럼 내가 이긴 거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마이너스다. 이게 이 모든 철학자와 모든 분들이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에이, 내가 더 잘했네. 저 사람은 못하네. 이거 하지 말아라가 이 책 4권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럼 당신은 행복해진다. 어디에 나누느냐? 보이지 않게 나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도 좋고, 베트남 아이들을 도와도 좋고, 인도에 학교가 없는데 도와도 좋고, 나를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도와도 좋고, 나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도왔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걸 갚으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안 갚으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누가 잘 살까요? 초등학생도 알겠죠. 근데 어른들은 그 삶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뭐 돈을 벌고 어떻게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낸 걸 안 갚는다는 거예요. 내 통장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불안하잖아. 난 요거밖에 없잖아. 나 그래서 안 갚아요. 그냥 쌓아둬요. 내 삶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도와준 건 당신의 의지야. 내가 그러고 할 만큼 했잖아. 쌓아둬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계산 없이 나누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행복해진다. 습관을 바꿀 때 몸과 말, 그것을 머리와 심장에서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눔을 행하고 내가 받을 때 행복했다면 나눔도 그가 행복할 수 있게 끝없이 나눈다. 이러면 삶은 끝없이 발전한다. 이 기준이 기둥이 가만히 곧바로 서게 되면 그러면 나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봐요. 명상을 하는 건 뭐냐? 그 삶의 기준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버려야 될 거를 잘 버리는 거예요. 말에서 버리고 행동에서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더 지혜롭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 마지막 끝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내 욕구와 만족을 명확하게 이렇게 거울처럼 볼 수 있다면 그게 명상의 첫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천천히 말씀드린 그 기준을 한번 고민하시면서 명상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숨을 많이 마시고 거의 내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큰 기둥을 길게 말씀드린 게 이게 명상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호흡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해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앉은 상태에서 이 기준을 보시고 명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등 돌리지 않는 나부터 용서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명상에 들겠습니다.